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찬시스템의 하반기 학습 전략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그 학원에서 치르는 모의고사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많이 실망을 했고 어떤 분들은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이 나올 텐데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시험 준비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해 왔는가를 점검해 보고 그러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준비는 첫 번째, 각 영역별로 단권화가 끝나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영역별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내용의 구조화를 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개론서 읽기 정도가 여러분들이 되어 있나를 여쭤볼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뭐 지금 올해 처음 준비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또한 몇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분들도 그렇고 몇 번에 걸쳐서 준비했던 여러분들은 대체적으로 단권화가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올해 처음 하신 분들은 이거에서 많은 혼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망할 일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다음의 스텝을 가면 되고요. 저것이 아직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먼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내용의 구조화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그 구조화의 기본은 개론서의 내용이에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각 영역별로 내용들을 암기하고 정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대단원과 중단원의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용을 얘기했을 때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공부를 했고 그리고 내가 정말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점검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개론서에 나와 있는 대단원과 소단원의 제목들을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시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구나, 어떤 내용들이 있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구조화가 얘기가 되겠고, 그거를 여러분들 스스로의 책으로 만들어내지 아직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내용들이 정리가 돼야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하는 점검 리스트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를 안 했다라고 자꾸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많은 양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꺼내서 잘 쓸 수 있도록 어느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있고 어떤 파트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셨나요? 라고 제가 여쭤봅니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것이고,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은 두 개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연도별로 통으로 전체의 기출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류를 해서 단원별로 내용을 풀어보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이냐면 단원별 기출문제의 분석이에요. 이 분석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거는 뭐 다른 선생님들에게서도 있고 제 카페에 가면은 기출문제가 올라와 있어요. 단원별로 분석한 내용들이 2022학년도까지의 문제들이 분석해서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문제가 어떠한 주제 하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분석해 놨고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한번 출제했던 내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앞에 객관식으로 출제된 문제들이 주관식화 문제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 안에서 장점, 단점들이 그대로 객관식 문제가 주관식으로 쓰는 이러한 형태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중요성은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이 아니라, 우리한테 중요성은 이것이 기출문제에 출제가 되었던 영역인가, 그렇지 않은 내용인가, 그리고 기출문제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한 것들, 즉 기출문제에서 계속 출제되었던 영역들이 중요한 내용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면서, 그러한 기출문제에 출제한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앞부분에서 단권한 내용에서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그러한 내용들을 유의하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죠. 첫 번째, 하반기 학습 전략의 첫 번째는 암기는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눈으로만 계속 암기를 하면 이것이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가서 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손으로 써서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눈으로만 계속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게 써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7월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학습을 할 때는 모든 내용들을 계속 손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결과를 제출해야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해야 돼요? 손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각오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기본 개론서 모두를 손으로 적어도 두세 번 이상은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써달라고 명령을 내려서 손이 그거를 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 내용을 보면 머리에서 나가기 전에 이미 손으로서 쓸 수 있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내용이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손으로 써보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손으로 써야지 여러분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내용으로부터 지엽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게 중요한 내용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요한 내용은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파트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분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단원별 분석을 통해서 그 단원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거를 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내용, 즉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나 또는 지금까지 기출문제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어디서 얘기가 될 수 있는,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개론서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는 이러한 투트랙의 전략들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번 이제 시험을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지엽적인 부분으로만, 이쪽으로만 자꾸 가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험생들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지엽적인 것에만 또 신경을 써요.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물론 중요성의 내용들, 기출문제가 출제했던 영역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소홀히 하기 쉬운데 다시 한번 기출문제를 보면서 꼼꼼하게 내용들을 쓸 수 있게 그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거기에 이제 나머지의 내용들을 더 덧붙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꼭 유의 좀 해주시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꾸 뭘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자꾸 관성으로서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면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략 그냥 하고 실제로 꼼꼼하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점검의 리스트가 얘기가 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한문에 대한 원사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많이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많이 봐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원사료 부분은 한문 사료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기본적으로 뿌셈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저 무슨 말씀이냐면 뿌셈의 구판 말고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한글 사료가 있고 원사료 부분이 아래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원사료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으면서 앞에 뭐가 같이 있으니까 앞부분에 한글 사료, 해석 부분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눈에 익게끔 만드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팁이에요. 뿌셈의 자료가 뿌셈에서 과거 구판에는 없지만 심판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판에 나와 있는 원사료와 한글 사료를 계속 대비하면서 읽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 준비도 되면서 원사료의 내용들과 연관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역교로는 개념과 적용을 모두 연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즉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역교론의 출제 경향은 개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개념을 쓰라 또는 개념을 풀어 쓰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부분하고 또 하나는 이거를 적용해서 실제로 풀어가는 이 두 가지의 형태로서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연습을 모두 하라는데 사실은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연습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살펴보시냐면 역교론의 개론서에 보면 거기에 적용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잘 보면서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개론서를 보시면서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특히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그 역사 이해 부분이나 역사 이해에서는 대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게 감정이입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감정이입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 계속 생각을 하시면서 적절하게 계속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런 것들 또는 역사적 설명에 있어가지고 행위 설명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그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합리적 설명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 대비해 주시면은 이게 하반기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이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첫 번째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하반기의 수업은 뭐 다른 쌤하고 비슷해요. 7월에서 9월은 문제풀이를 진행할 거고요.
주 2회 목금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양사와 교과교육론, 그 다음에 하루는 한국사와 동양사 요거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거고, 매주 일정한 범위를 주고 그 내용 안에서 주요 내용과 세부 내용들을 직접 쓰는 훈련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주에 걸치냐면 12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같이 내용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영역들을 다 12개로 나누어서 그 12개를 일주일 안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미리 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것들을 이제 단원들을 쪼개가서 그 쪼개 단원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오전에는 문제풀이를 할 거고요. 오후에는 집단 첨삭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 첨삭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을 쓰는 훈련들 이것들을 직접 이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건 이렇게 써야 되고 요거는 서술하라 그러면 어떤 양식으로 써야 될 것이고 괄호넣기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용을 적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쓰기 연습, 쓰는 연습들을 동시에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할 거고 가장 중요하게 집단 첨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직강생들을 보통 6명 정도, 6, 7명 정도 그룹을 나누어서 그 그룹에 따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답안지를 같이 공유하면서 내용들을 보고 이건 이렇게 적고 저건 저렇게 적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10월에서 11월에 모의고사는 격주로 모의고사를 시행할 거예요. 그러면 대략 한 4회 정도의 모의고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없는 중간의 주에는 특강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매주 모의고사를 보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쉽게 지치더라고요. 즉 매주 모의고사를 보는 거에 부담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부족한 부분을 메꿀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잘 없어서 일단은 격주로 여러분들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로 계속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꿀 시간들을 드리기 위한 이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의고사 없는 주는 특강을 진행할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1호 개정교육과정의 해설서를 다시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매번 요즘에는 1호 교육과정의 해설서 안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어보는 것과 더불어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직강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파트에 대해서 정리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하는 특강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위한 준비 과정들 그리고 모의고사는 작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와 형식에 맞게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문제를 내도록 그러니까 출제자의 주관성을 최대한 배제를 하면서 객관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준비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쓰기 연습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꼭 교단에 서서 학생들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반기에 학습 전략에 대한 것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